자,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논리회로 엔드게이트로 제작을 하는 게 있고 활동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딱 세 가지로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했듯이 재료 목록을 통해서 부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로도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품 배치를 통해서 실제 회로도를 말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먼저 우리가 부품 목록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7432 있었었죠. 무슨 게이트였어요? 오화 게이트 회로였죠. 그거에 들어가 있는 게 7432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엔드 게이트는 7408 IC 소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IC 소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13핀 IC 소켓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제어할 푸시 버튼 스위치,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NPN형의 고속형인 2C182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5파이짜리 LED 3개, 그리고 각 저항을 쓸 건데, 저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kΩ은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1kg. 그렇죠. 1kg은 그렇죠. 그렇죠. 그걸 분리해 보면 먼저 1kg는 1 곱하기 10의 3승으로 나눌 수 있고, 다시 모양을 바꾸면 10 곱하기 10의 2승이 됩니다. 그래서 102에 대한 색깔 갈흑발이 되겠죠. 그리고 335음 같은 경우에는 33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무슨 색깔? 주황색, 갈색 해서 주주갈이 되겠죠. 225은 어떻게 될까요? 빨빨갈. 그렇지. 22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빨빨갈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 회로도의 동작을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푸시 스위치 1번, 2번, 3번, 4번 누르면 각 엔드 게이트에 입력 신호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 입력 신호에 따라서 엔드 게이트가 회로 동작을 구분할 거고요. 요 종이에 보면 6번, 10번 선로 또는 8번, 12번 선로 같은 경우에는 앞단의 엔드 게이트 출력 신호를 받아서 입력 신호로 받는 선로입니다. 그래서 즉 가장 아래쪽에 있는 4번, 5번 게이트에서 먼저 신호를 받아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근거와 함께 스위치 2번에 대한 입력 여부, 그리고 그 다음 단에서 12번 단에서 이렇게 앞단의 출력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서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한 주요 소자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여기 앞단에 있는 세로로 되어 있는 저항 같은 경우에는 풀 다운 저항이라고 해서 스위치 접점이 이렇게 딱 늘려졌을 때는 1이 들어가고 떨어지면 0을 입력하기 위한 회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엔드 게이트는 우리가 예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입력단에 모두 1일 때 1이 출력되는 논리 게이트고, 자, 그 다음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 엔드 게이트에서 나온 출력 신호를 바탕으로 베이스에 전류가 들어오면 베이스에 전류 들어올 때만 컬렉터 단에서 이미터 단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동작을 합니다. 즉, 이 앞에 있는 LED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스터 역할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앞에 가장 왼쪽에 있는 저항이죠. 이 저항이 전류 조절용 저항인데 LED에 10mA에서 20mA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저항을 잡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엔드 게이트 응용 회로의 구성입니다. 자, 이거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부품면을 꾸며볼 건데요. 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부품면을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소자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부품 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부품을 배치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부품이랑
실제 회로도에 들어가는 거랑 구분해야겠죠. 네. 그래서 먼저 7408 IC7이 있는지 거기에 맞는 IC 소켓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푸시 버튼은 우리가 교재에서는 2핀짜리 푸시 버튼을 사용하지만 학교에는 4핀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옆쪽으로 빠져있는 걸 기준으로 회선이 연결되어 있고 총 4개의 푸시 버튼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트랜지스터는 ECB 단자의 속성을 갖는다고 했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 둘, 3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1kΩ 저항 4개, 330옴 3개, 220옴 저항 3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플러스 단이랑 마이너스 단은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로 했었죠. 이렇게 배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궁금한 이렇게 배치를 먼저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냐, 우리 부품면을 기준으로 쌤 배치를 했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먼저 배치를 했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가로 4번, 세로 26번에 먼저 스위치를 하나를 넣고 한 칸, 두 칸, 세 칸 띄우고 스위치 하나,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띄우고 스위치 하나,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띄우고 세 칸을 무조건 띄우고 스위치를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누르는 스위치는 너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납땜을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3분지 3칸 띄워서 납땜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는 쌤이 여기 기판이 작아서 한 칸씩만 띄웠습니다. 그래서 요 끝선을 기준으로 24, 23, 22, 세로 22번, 가로 22번에 1kΩ 저항을 넣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에 보통 3칸을 띄워서 다른 한쪽 다리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먼저 다리 하나 집어넣고 한 칸, 두 칸, 세 칸 띄우고 칸 넣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다시 다리 하나 집어넣고 하나, 둘, 세 칸 띄우고 저항, 다시 한 칸 띄우고 집어넣고 하나, 둘, 셋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1kΩ을 쫙 배치를 해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IC 칩 같은 경우에는 가로 11번, 세로 20번 위치에 1, 2, 3, 4, 5, 6, 7, 8번을 집어넣고, 그리고 가로 14번, 세로 14번 위치에 IC의 1번 위치를 집어넣었습니다. 쌤이 세로로 보려고 했는데, 세로로 넣게 되면 차원이 겹쳐져서 점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14번, 세로 14번에 1번 자리로 넣고 IC 칩을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225는 어디에 있냐? 225는 가로 26번, 세로 19번에 넣어서 위로 3칸 띄우고 집어넣었고, 또 다른 225는 세로 16번, 가로 4번 위치에 세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5는 여기 세로 가로 5번, 세로 13번 한 칸 내렸죠. 왜냐면 배선 지나갈 때 같은 높이에 위치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칸 내려서 가로 5번, 세로 13번 위치에 225를 넣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컬렉터, 여기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었는데, 트랜지스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세로 11번, 가로 5번 위치에 저항이랑 한 칸 띄워서 베이스 단자부터 넣는 걸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죠. 위에서 봤을 때 ECB 신 베이스가 먼저 이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번째? 가로 5번, 세로 11번 위치에. 그리고 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번째 칸에 네 칸에 띄웠죠. 네 칸에 띄워서
가로 12번, 세로 11번 위치에 두 번째 트랜지스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선을 쭉 내려와서 22번 위치에 그리고 세로 11번 위치에 세 번째 트랜지스터를 집어 넣었습니다. 쌤이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배치한 이유는 요 LED를 좀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납땜한 부분에 한 칸 띄워서 9번 선에 맞춰서 집어넣습니다. 어느 위치에? 우리가 콜렉터단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콜렉터단과 가까운 수 있는 위치에 한 칸 띄워서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색상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반드시 LED 색상을 내가 색깔펜으로 작업하지 않는 이상 색깔을 이제 도면에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 저항 위치인 335은 이제 여기에 세로 5번 자리, 가로 4번 자리에 다시 3칸 띄워서 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335분 가로 11번 자리에, 그리고 마지막 335 위치는 21번 자리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야지 우리가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가 이제 배선을 배치를 하는데, 우리 배선을 배치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전자회로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먼저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작업이 쉽기 때문에 쭉 배치를 해주는데 지난 시간이랑 다르죠. 지난 시간에는 끝선에서 한 칸 띄웠는데 이번에는 바짝 붙여서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플러스 선은 쌤이 회로를 그려보니까 플러스 선은 여기 가로 24번까지 와야지 그리기 편하더라고. 그래서 플러스 선은 가로 24번까지 선을 연장시켜주고 마이너스 선은 25번까지만 연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이제 플러스 전원선을 놓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이제 첫 번째 입력단에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VCC인 5V에서 스위치 1, 3, 4까지 여기까지 그릴 거니까 회로를 먼저 내가 여기 그린다고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각 스위치 단자 오른쪽 아래에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네. 배선을 그릴 때 선과 이 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내가 혹시 이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회색에 적점을 그려줘야겠죠.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나면 방송사고. 자, 우리가 스위치까지는 그린 거니까 펠로드에 스위치까지 그렸다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풀다운 저항이라고 아까 스위치 0을 입력하는 거로 있죠. 그 저항을 연결해야 하는데 먼저 내가 이걸 그릴 거기 때문에 저항까지 그렸다고 먼저 체크를 하고 이렇게 저항이랑 연결해주면 된다. 여기 플러스선, 보라색에 플러스선 연결해주고 마이너스인 빨간색 선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IC 칩에 전원을 넣기 위해서 IC 칩 전원을 넣기 위해서 IC 칩의 14번인 VCC 전원, 그리고 IC 칩의 7번 단자에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IC 칩 전원을 연결하고 나면 이제 요 스위치 IC 칩에 입력선을 연결해야 할 건데 요 스위치에서 IC 칩이랑 연결되는 선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푸시 버튼 A 같은 경우에는 13번, 푸시 버튼 B 같은 경우에는 9번, 푸시 버튼 C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번, 푸시 버튼 D 같은 경우에는 4번을 연결합니다. 여기에 대한 단자 번호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의 인디게이트에 보면 작은 숫자로 적혀져 있죠. 이걸 보고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스위치 입력선까지 다 연결하고 나면 이제 피드백선, 우리 여기 아까 돌아가는 회로 있었죠? 이 돌아가는 회로를 입력할 겁니다. 보면 6번, 11번, 6번, 10번, 8번, 12번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6번, 10번, 8번, 12번 이렇게 피드백 회로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피드백선까지 이제 다 했다면 우리 엔드 게이트는 다 연결했으니까 또 표시를 해준다. 여기까지는 다 그렸다. 자, 여기까지 다 그렸으면 이제 출력선, 각 우리 논리 게이트에서 출력선을 잡아야겠죠. 보면 6번, 8번, 11번에서 나가는데 혹시 8번은 12번으로 연결해도 되고 6번은 10번을 출력선으로 잡아도 됩니다. 왜냐?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출력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에 출력선을 잡아주면 되겠죠. 됐나? 다시 한번 보여줄까? 자, 출력선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선과 육선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납땜선 여기 납땜 접점 번호를 납땜 접점을 그려줘야 이 부분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납땜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했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우리 220옴 지나서 베이스 단자에 트랜지스터 베이스 단자에 연결해야겠지. 맞아? 네. 자, 저항까지 왔는 거를 이제 자, 이렇게 트랜지스터 베이스 단자에 입력선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단은 다 연결이 됐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에 보면 가장 쉬운 부분이 어딜까? 1m 단자가 다 접지랑 연결이 되어 있네. 맞아? 여기 트랜지스터의 접지 부분이 2m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그려줄 거고, 그럼 각 트랜지스터의 2m 단자를 하나의 빨간색 마이너스 점원선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얘들은 하나로 연결하고 얘는 따로 줍니까? 같은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 물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든 여기 빨간색 마이너스 점원이랑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LED를 연결을 해줘야 할 건데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단자랑 LED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릴 부분은 먼저 체크해주고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단자랑 각각의 LED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쌤이 처음에 LED는 컬렉터 단자랑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마지막인 트랜지스터 컬렉터 단 연결하는 걸 저항을 LED까지 연결했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LED까지 다 연결했죠? 예.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제 LED에 먼저 트랜지스터까지는 다 그랬으니까 체크해주고 LED 캐소드 단에 있던 거를 이제 에노드 플러스 영역이죠. 플러스를 이제 각각의 저항이랑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소자인 335옴을 나와서 335옴의 끝선에서 이제 플러스 전원이랑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선에서 쭉 선을 하나 따와서 335옴 나머지 면에 연결해주면 회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 수업은 쌤이 NCS 전자부품 생산이랑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생생전자기기 기능사 실기 각종 구글에서 이미지를 캡처해서 썼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요거 수업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 번 더 한번 보시고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여기 맞춰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쯤에
오늘은 수업이 마지막에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쯤에 요거하고 실제로 부품으로 납땜을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학습한 내용 잠시 피드백 갖는 시간을 갖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